시험 대비 개념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집합은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익혔다면 지금은 이제 집합에 대한 연산 파트를 할 거예요.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집합 기호들이 나오겠죠. 사칙연산 하듯이 더하기 빼기처럼 집합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자, 그럼 집합의 연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말 그대로 합집합이니까 집합 두 개에 있는 것들을 합치라는 소린 거니까 집합 A, B 두 개가 있다면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를 다 쓰라는 소린 거야.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호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A랑 B 사이에 이렇게 컵 모양을 쓰는 거예요. A 합집합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그럼 얘를 말로 쓰자면 어떻게 된다? 기호를 쓰자면 A 합집합 B는 X바 X는 어디에도 원소가 되고 A의 원소도 되고 뭐뭐거나 그랬죠? 그럼 이거는 또는을 얘기하는 거야. 또는이라는 건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된다는 거니까 X는 B의 원소가 된다는 거. A 합집합 B 그러면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또는이 합집합을 얘기한다라는 거. 이거 활용해서도 잘 쓰니까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교집합은 공통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공통인 거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들. 그러니까 A랑 B에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호를 표시할 때는 A하고 B 사이에 컵을 뒤집어 주세요. 자,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내는 거. 컵 모양은 A 컵 B 그래서 A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컵 모양 뒤집어 놓은 걸 A 캡 B 그래서 교집합을 얘기하거든. A 교집합 B를 나타내고 요거를 기호로 쓰자면 A 교집합 B는 X바 X가 A의 원소이고 그랬지? 그리고 X는 B의 원소다. 여기는 그리고라는 걸 포인트로 받쳐주면 되는 거. A랑 B가 둘 다 들어간다. 그럼 교집합. A에 들어가도 되고 B에 들어가도 된다. 또는이다. 그러면 합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어.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소리겠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애들을 우리는 서로 뭐라 그러냐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자, 그럼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은 A에도 들어가도 되고 B에도 들어가는 거 다 합치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A가 되겠죠. 자, A 교집합, 공집합. 교집합은 우리 둘 다 들어가는 거. 둘 다 들어가는 게 없을 땐 공집합 쓰면 되는 거고 A 합집합 A. A랑 A를 합쳤으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A 되겠죠. A 교집합 A도 A가 된다는 거. 자, 이번엔 A하고 A 교집합을 합쳤어요. 자, 그러면 합집합은 합친다고 그랬으니까 큰 쪽으로 가겠지. A랑 A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더 클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흡수 법칙이라고 하거든. 흡수 법칙. 그래서 큰 쪽으로 흡수된다. 합집합은 큰 쪽으로, 교집합은 작은 쪽으로. 그럼 A랑 A 합집합 B랑 누가 더 작아? 그치, A가 작지. 그래서 포함 관계가 될 때, 이럴 때는 흡수 법칙을 써서 합집합은 큰 쪽으로 포함되고 교집합은 작은 쪽으로 포함된다. 그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 그럼 개념 체크 10번을 봐볼게요.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를 구하고 서로소인 걸 구해보래. 자, 그럼 먼저 A 합집합 B부터 찾아봅시다. A 합집합 B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니까 원소들 다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데 겹치는 건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가 다 되겠죠? 자, 그럼 A 교집합 B는요. 공통인 거 쓰는 거니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 그치, 2하고 3. 자, 그럼 서로소인 거. A 교집합 B는 원소들이 있으니까 서로선 아니겠네?
그럼 A하고 C 봐볼까요? A 교집합 C. A 교집합 C는 1, 2, 3, 4랑 5, 6, 7 공통이 없네. 그럼 서로소 됐다. 그지? 그리고 B 교집합 C에는 5라는 게 있네. B 교집합 C는 5가 있어. 그러면 서로소인 건 누구? A하고 C 같다. 그죠? 그럼 서로소는 A하고 C. A 합집합 B는 1, 2, 3, 4, 5. 교집합은 2, 3.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지금 합집합, 교집합 했어요. 합집합은 A의 원소에도 속하거나 B의 원소에도 속하는 거. 교집합은 A 집합에도 속하고 B의 집합에도 속하고. 그래서 합집합 기호는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 교집합은 컵 뒤집어 놓은 모양. 그거 잘 기억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연산법칙을 한 4개 정도 배울 거란 말이야. 합집합, 교집합, 지금 배울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 있으면 짬뽕이 돼갖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지금 합집합, 교집합 2개 했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해볼게. 자, 여집합, 차집합. 자, 여집합, 차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자, 전체 집합이라는 건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이 생길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전체 집합은 유니버설의 약자를 써서 U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U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으면 이게 전체 집합을 나타낸다는 거. 전체 집합이 있어야 이제 여집합을 구할 수가 있어. 자,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럼 이렇게 전체 집합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거야. 거기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겠지. 그러면 A를 포함하지 않는 요 밖에 부분 있죠. 요 바깥 부분 있잖아. 요 바깥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하면 돼. A의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요거도 기호로 나왔을 때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 A 여집합이라는 애는 뭘 얘기한다? X바. X가 어디에 속하고?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X는 누구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요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고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 A에서 B를 그냥 우리 산수하듯이 빼는데 그게 아니고 A 빼기 B 그럼 집합에서는 차집합을 나타내는 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면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에 속하지 않는 거. 결국 뭐야? B의 원소들을 빼고 나머지들을 적으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차집합은 말 그대로 이렇게 차집합 표시는 빼기 표시를 하면 되는데 차집합이 특다는 거는 X바, X는 어디의 원소?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니라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된다. 자, 그럼 당연히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차집합 A하고 이렇게 B가 있다 그랬어. A에는 원소지만 B에는 원소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A 차집합 B겠죠. B 차집합 A는 어떻게 될까요? B에는 원소에 속하지만 A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겠네? 그럼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같지가 않겠죠?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합의 연산 파트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눈에 쉽게 보일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연산 법칙을 써서 그냥 쭉쭉쭉쭉 간단히 나타낼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일단은 차집합이 뭔지, 여집합이 뭔지,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만 우리가 확실히 마스터를 할게요. 자, 그럼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거 모르겠으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그랬잖아. 전체 집합 있어. A가 여기야. A 여집합은 여기라고 그랬지? 그럼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A는 얘고요. A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네들을 다 뭐하래요? 합하래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A랑 A 여집합에 공통 있어요? 없으니까 공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의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겠지.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 또 세 번째, 여집합의 여집합. 자,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A를 여집합했어. 그려보면 되지 뭐. 전체 집합이 있어요. A가 여기에요. A의 여집합은 바깥 부분이죠. 그거에 다시 여집합이니까 누가 되는 거야? A 되겠지?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우리가 또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어? A 여집합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 나중에 이제 연산법칙 쓸 때 쓸 거예요. 차집합은 우리가 연산법칙을 못 써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교집합으로 고쳐야 돼. A 차집합 B는 어디 얘기한다 그랬어? 아까 그림 그려봤지만 A 차집합 B는 여길 얘기한다 그랬잖아. 요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A랑 B 여집합의 교집합으로도 쓸 수 있겠지. 눈으로 확인해 볼게. 자, 전체 집합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는 요거죠. 자, B의 여집합은 B를 빼고 나머지니까 교집합은 둘 다 들어가는 공통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공통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인 부분은 여기겠지. 그럼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같잖아. 그지? 요렇게 되는 요거만 표시되는 거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를 나타낼 때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에서 뭐를 뺀다? A 교집합 B를 빼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도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 B의 여집합에서 누굴 빼면 되겠어? A 여집합을 빼면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 나오겠지. 요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건 요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나머지 요 두 개 정도는 활용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림 그려서 해결을 해도 되니까 굳이 외우고 있진 않아도 돼. 근데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개념 체크 11번 볼게요.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보면서 찾으려면 헷갈리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이렇게 크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A, B 너무 크게 그렸나? 이렇게 써놓고서는 원소를 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일단 교집합 먼저 찾을 수 있잖아요. A하고 B의 교집합 뭐 있어요? 1, 3, 1, 3 이렇게 두 개 있네. 그럼 1, 3 교집합은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A 원소들은 요 바깥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 B의 원소 써주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다 요 바깥에 써주면 되겠지. 그럼 1, 2, 3, 4, 5, 6, 7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잖아. 1번 뭐예요? A의 여집합이니까 5, 6, 7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를 보면서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옆에다 그려놓고 확인을 해. 그럼 B의 여집합은 2, 4, 5,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에서 B 뺀 거 어디라고 그랬어? 그치, A에서 B 뺀 거는 요거만인 거니까 2하고 4 이렇게 되나요? 그럼 B 차집합 A는 어디 얘기하는 거? 이만큼 얘기하는 거니까 뭐만 되는 거야? 6만 되겠네.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들이 있어.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U 전체 집합 안에 B가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 A가 있다는 이런 표현이잖아.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표현을 보고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B라고 쓸 수 있죠. A 교집합 B는 A라고 쓸 수 있고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A에서 B 원소 빼고 남는 거니까 뭐가 돼? 공집합 되겠지. B의 여집합이랑 A의 여집합의 관계를 보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A의 여집합이랑 B를 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아니면 A가 B에 포함될 때 조건을 찾아라 뭐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다른 표현은 A 합집합 B가 B일 때 맞는 걸 골라라 이런단 말이야. 그럼 A 합집합 B가 B? 아,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모르면 어떡해? 지금처럼 그림 그려봐. 우리가 A하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은 A, B 요런 그림 아니면 A가 B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B가 A에 들어가거나
A하고 B가 서로소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게 A 합집합 B가 나오는지를 따져보면 되잖아. 그지? 물론 외우고 있으면 시간 절약되니까 훨씬 좋죠. 저 기억은 꼭 해야 돼요. A 합집합 B가 B가 되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기억해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의 표현이 이렇게 5가지랑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고요. 자, 이번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A하고 B가 서로소란 소리인 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떨어져 있으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되겠어? A에서 B 뺄 게 없으니까 그냥 A 이러고 쓰면 되겠지. B 차집합 A는 뺄 게 없으니까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번엔 A하고 B의 여집합을 보면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B의 여집합이 크겠지. 이번엔 B랑 A의 여집합 입장에서 보면 A의 여집합이 클 거고. 자, A 차집합 B가 A라는 말과 같은 소리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소리인 거고, 이 네 가지를 다 외울 자신 없는 사람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개념 체크 12번을 봐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가 A에 포함될 때 다음 중 옳은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B가 A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려라. 전체 집합 이렇게 U 그려놓고 B가 A에 포함돼? 그러면 B가 밑 안에 있고 A가 이렇게 바깥에 있겠네? 그래놓고 1번부터 보세요. A 교집합 B는 뭐가 돼요? B. 맞네요, 이거? A 합집합 B는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에서 B 뺐어요. 그럼 어디 남아? 여기 테두리 남겠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그지?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 A의 여집합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따로 그리자. A 안에 B 이렇게 있어. A의 여집합이면 요거 얘기하는 거고, B면 요거 얘기하네? 오, 그러면 여기 남는 부분이 있잖아. 요 부분이 남겠지. 근데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속하나요? B의 여집합이 반대겠지. A 여집합이 더 작겠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옳은 건 몇 번? 1번 이렇게.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지. 다 잘 나온다네? 자, 볼게. 두 집합 A, B. 얘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게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 교집합 X가 X가 된대. 이 소리는 뭘까요? 교집합이 X가 된다는 건, 그렇지. 아까 교집합이 X가 되려면 어떤 그림으로 돼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돼야지 교집합이 이렇게 X가 되겠지. 이 소리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소리를 얘기를 한다는 거야. A 차집합 B가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됐대. 그럼 이 소리는 어떤 소리야? 그치, X가 더 크다는 소리겠지. 그럼 X는 누구를 포함한다? A 차집합 B를 포함한다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라는 애는 A 차집합 B라는 애는 꼭 포함하고 A의 부분집합인 거네? 그럼 우리 그 부분집합 개수 찾는 거 앞에서 배웠죠? 일단 A 차집합 B를 찾아보자. A 차집합 B는 뭐예요? A에서 B 원소 빼라 그랬으니까 A, B, C 이렇게 되겠네? 그럼 A, B, C를 꼭 포함하면서 A의 부분집합 그럼 NX라는 애는 어떻게 된다? 2의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에서 꼭 포함하는 원소 3개 빼라 그랬으니까 2의 제곱해서 몇? 4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건 단골 문제.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법칙. 자, 이제 연산법칙은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도 되지만 그냥 연산법칙으로 쭉쭉 분배법칙,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 써서 푸는 것처럼 똑같이 풀면 되는 거. 당연히 사칙 연산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합집합이랑 교집합에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해요. 합집합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B합집합 A나 A합집합 B나 같을 거고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이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합집합, 교집합에서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은 연산이 같을 때야. 연산이 같다는 건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만. 자, 합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럴 때는 순서 바꿔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 교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럴 때 순서 바꿔서 이렇게 가로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분배법칙도, 분배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연산이 다를 때 쓰는 거야. 연산이 다르다는 건 하나는 합집합이고 하나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치? 물론 거꾸로 교집합, 합집합 있을 때도 상관없어요. 분배법칙은 어떨 때 쓴다? 연산이 다를 때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해줘. 그럼 분배하듯이 똑같이 우리 더하기 곱하기 분배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A 합집합 B 하나 했죠.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 있으니까 A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 분배법칙은 이렇게 돼 있는 걸 거꾸로 가는 것도 분배예요. 공통인 거 A 합집합 A 합집합으로 묶을 수도 있어야 돼. A 합집합으로 묶어서 B 교집합 C 이렇게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랑 섞여 있을 때도 똑같이 분배하시면 되는 거.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얘도 마찬가지로 역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간다는 건 A 교집합으로 묶어서 쓰라는 소린 거야. 이게 연산법칙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에 이렇게 전체 여집합이 돼 있을 때, 전체 여집합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 푸시면 돼요. 각각 푸는데 연산 기호가 바뀌어. 합집합은 뭐로?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뭐로? 합집합으로. 자, B의 여집합 이렇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이 여집합 벗겨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 13번을 봐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간단히 하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차집합은 연산기호 못 쓴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로 고치자 그랬어요? 그치, 교집합으로 바꾸자. 그럼 B의 여집합, 뒤에 게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랬어. 그거의 전체 여집합이야. 자, 그러면 요거 드모르간 쓸 수 있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교집합, 하나는 합집합, 연산이 달라요. 그럼 뭐 한다고요? 그쵸, 분배한다고요. 분배.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인 거랑 합집합 A 교집합 B, 얘는 뭐가 돼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치,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자, 공집합과 A 교집합 B의 합집합은 뭐다? A 교집합 B다.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연산법칙을 써서 간단히 하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A 교집합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일단 차집합을 먼저 바꾸는 게 관건.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 자, 그럼 뭐 쓰자? 드모르간 쓰자. 자, B의 여집합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자, 이번엔 어때요? 연산기호들이 합집합 똑같네요.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리도 바꾸고 뭐부터 할까요, 여기서는? 그래, 얘랑 먼저 하면 간단해질 거 아니야. 이거 먼저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A면 굳이 전체 집합 되겠지. 거기다 B의 여집합 하니까 뭐가 돼? 얘는 전체 집합이겠지.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 14번. 자, 얘가 이제 연산법칙 중에 제일 어려운 유형이겠지. 조건은 어떨 때 옳은 거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복잡한 건 왼쪽부터 간단히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먼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공통인 거 뭐 보이나요? 그래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합집합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분배법칙을 쓸게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먼저 쓸 거니까 나머지 뭐 있어요? A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쓰고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나면 A 여집합, 교집합 A는 뭐가 돼요? 그렇지, 공집합. 그럼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이 되겠네. 자,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은 그치, B의 여집합 되겠지.
B의 여집합과 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B 여집합 교집합 A. 이 소리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이거 A 차집합 B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래요? 공집합. 자, 우리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어떤 관계라 그랬어? 포함관계 어떻게 돼? A하고 B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또 A가 B에 들어가는 경우, B가 A에 들어가는 경우, A하고 B가 서로 소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되려면 어떤 경우?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원소가 남는 게 없어야 돼. 그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려면 이런 그림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소리인 거겠죠. 이건 A 차집합 B가 이거잖아요. 얘는 A 차집합 B면 이 바깥 부분일 거고, 얘는 A일 거고, 그럼 남는 건 얘밖에 없지. 다 빼버리면 공집합 돼버리니까. 그지? 그럼 A가 B에 포함되는 거네? 그럼 보기에서 있는 걸 골라주세요. 몇 번이요? 1번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법칙을 먼저 써서 간단히 만든 다음에 찾아야 돼. 이제 마지막!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 이거는 물론 산수 계산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활용 문제로 더 많이 나오지. 집합의 활용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개수 갖고서는 연산해서 쓰는 거.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또 여집합, 차집합 찾는 것들 한번 봐볼게.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것부터 보자. 자,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3개 있어도 되지만 일단 먼저 2개부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2개짜리니까. 자, A하고 B가 있어요. 그럼 요런 그림이 되겠지. 합집합이라는 건 어디 얘기하는 거야? A도 되고 B도 되는 거니까 요거 색칠한 연두색 부분이겠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테이프 겹치는 거 구하는 것처럼 똑같아. 이거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각각 더할 수 있죠. 근데 A의 원소 더하고 B의 원소 구하면 요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 겹치는 부분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겹치는 것만큼 빼라는 소리야. 교집합만큼.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애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라.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소인 이런 관계겠죠. 그럼 여기서 합집합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때는 그냥 NA랑 MB랑 더하면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있어. 그지? 그러니까 교집합일 때 서로 소일 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서로 소가 아닐 땐 보통 교집합 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교집합이 0이니까. 자, 그럼 이제 3개짜리. 3개짜리는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합집합이면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겹치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얘도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각각 더해. 그래서 거기서 뭐 해주냐면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근데 교집합을 뺄 때는 A 교집합 B도 있을 거고 B 교집합 C도 있을 거고 C 교집합 A도 있겠지. 이렇게 요것들을 다 빼. 그러고 나면 여기 가운데 겹치는 거는 여기서도 빠져, 여기서도 빠져, 여기서도 빠져, 다 빠지겠지. 그래서 거꾸로 더하기 3개의 교집합만 더해준다는 거. 자, 3개짜리는 각각 더해 2개씩의 교집합을 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3개의 교집합만 더하면 된다라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 2개짜리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랑 차집합. 전체 집합 U가 유한집합일 때. 자, 요것도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어요. 그럼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집합에서 뭐 하면 돼? A의 원소 빼면 되겠지.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되니까 요건 굳이 뭐 외우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A차 집합 B. A차 집합 B는 A가 B가 여기 있어. 요거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A의 원소를 안다고 하면 A에서 못 빼면 돼요?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만약에 합집합을 안다고 치면 A 합집합 B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B의 원소를 빼도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온지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풀어볼게 한번.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게 개념 체크 15번에 나오는 세 문제.
이거는 아주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돼. 반드시 셋 중에 하나의 유형은 꼭 나올 거야. 제일 쉬운 게 1번 유형, 그 다음이 2번 유형, 제일 어려운 문제는 3번 유형. 자, 봐볼게. 일단 개념 체크 15번에 1번부터. 어느 반 학생 중에서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애들이 18명, 학술 동아리에 포함하는 게 15명.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분명히 두 번째 줄 가면서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지? 하고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오면 우리가 기호로 다 표시를 하면서 적어가는 거야. 운동 동아리에 가입한 애들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NA가 18이라는 소리겠죠. 그치? 그 다음에 학술 동아리에 가입한 애들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MB가 1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 운동 동아리와 학술 동아리에 모두 가입했대. 그럼 운동이랑 학술에 다 모두 가입한 애들은 A하고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래 놓고 운동 또는 학술 동아리. 또는이면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 그치, 합집합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A 합집합 B는 어떻게 한다? 각각 더해서 교집합 뺀다 이랬죠. 그럼 18 더하기 15 빼기 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인가요? 33인가? 거기서 7 빼면 얼마야? 26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 학생 80명이 방과 후 수업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두 과목을 적어도 한 과목씩은 신청했습니다. 자,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했다는 소리는 중국어나 일본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다는 소린 거지. 그치? 그럼 선택 안 한 애들은 없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80명이지만 얘는 또 뭘 얘기하는 거야? A 합집합 B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중국어를 신청한 애들 이걸 A로 잡을게요. 일본어 신청한 애들 B로 잡을게요. 그럼 NA가 52, NB가 45. 그럼 일본어만 신청한 애들 좀 어디 얘기하는 거야?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일본어만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B 차집합 A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우리가 아는 거 합집합이랑 A랑 B 하는 거니까 합집합에서 A 원소 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자, 그럼 합집합이 80이라고 그랬고 A가 52라고 그랬으니까 28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어. 자, 이제 문제는 3번. 자, 어느 학급의 40명의 학생 중에서 자, 그럼 전체 학생 수가 40이라는 소리야. 설악산에 가본 학생 25명. 설악산에 가본 애 A로 잡자. A가 25명. 지리산에 가본 학생들 B로 잡자. MB가 18명. 자,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 그러면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자,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자. 요거를 할 때 생각부터 먼저 해볼게.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소리는 우리 포함관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 A하고 B가 요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A하고 B가 B 안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A 안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A하고 B가 이렇게 다 각자 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교집합이 A하고 B의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얘는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겠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일까? 그렇지. 포함될 때 아닐까?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 아닐까? 그치? 최대일 때는 누군가 포함될 때인 거야. 그럼 당연히 원소 작은 애가 큰 거에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A가 25고 B가 18인 거니까 당연히 B가 A에 포함될 때겠죠. 따라서 NA 교집합 B의 최대는 어떨 때? B가 A에 포함될 때니까 몇 개? 18. B의 원소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그치? MB 차지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요건 됐어요? 네, 그럼 얘는 라지 M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 자, 최소라는 건 겹치는 게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그럼 겹치는 게 제일 작으려면 이 그림 하나밖에 남은 게 없잖아. 근데 겹치는 게 제일 작다는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A 합집합 B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합집합은
A랑 B랑 더해서 교집합을 뺀다며. 그럼 얘 빼는 게 제일 적은 거니까 빼는 게 제일 적으면 합집합이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합집합이 최대라는 건 전체 집합이 뭐가 될 때? 합집합이 될 때겠지. 끝났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42, 25 더하기 18 빼기 n A 교집합 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A 교집합 B는 25에다 18 더하면 얼마냐? 43인가요? 여기서 40 빼는 거니까 얼마? 3. 이때가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 이게 스몰 m. 그럼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니까 18 더하기 3에서 2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어떻게 된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작은 원소가 큰 원소에 포함될 때다. 그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꼭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집합의 연산 단어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뭔지,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서 연산 법칙을 써서 간단히 만들 수 있게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했던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